이번 시간에는 이제 Node.js를 사용해서 이제 그 구현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서버의 그 형태, 서버의 어떤 종류, 서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Event Driven Server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뭐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라기보다는 이제 Node.js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서버의 특징을 이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제 이름이라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이 굉장히 중요하죠. Node.js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태어난 언어입니다. 거의 비슷한 언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타입리스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머가 어떤 실수, 뭐 심각하든 멍청하든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타입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서버 언어로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심각한 약점입니다. 이 약점은 사라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또는 Node.js는 서버 언어로서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고도 충분히 가치가 인정받을 만한 기능이 있는데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장점이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Node.js에서 제공되어지는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을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서버가 무엇인가를 이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즉 Node.js는 원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설계되어진 언어인데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언어죠. 근데 그 언어가 다시 이제 서버를 개발하기 위한 언어로 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인 유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죠. 그것과 서버의 과연 차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 유저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이제 어떤 핵심적인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유저를 이제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의 요구사항, 유저의 리퀘스트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적절한 내지 요구되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저하고 긴밀한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되고 이제 유저하고의 효과적인 인터랙션을 위해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거죠. 이에 반해서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즉 유저 어플리케이션의 유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서버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기능, 뭐 서비스 등 작업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서버에서의 요구 사항을 이제 그 처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생각할 수 있고 동시에는 이제 서버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 머신이라든지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뭐 이런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다양한 그 서비스 코드 프로그램들이죠. 그걸 이제 통칭해서 리소스라고 하면 이런 이제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서버는 결국은 다른 클라이언트 또는 유저 어플리케이션, 이제 프로그램들과 인터랙션 내지는 통신 내지는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와 같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프로토콜,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 등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서버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제 GUI죠. Graphical User.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웹 브라우저 기반에서의 클라이언트 앱뿐만 아니라 이제 노트북이나 PC 거기서 돌아가는 이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내지 유저 애플리케이션 있죠. 이게 이제 MySQL 그 워크벤치라고 그래서 이제 유저에게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는 환경, 작업 환경이죠. 그걸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MySQL 워크벤치를 실행시키면 이런 이제 GUI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GUI 환경이 제공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버튼 내지는 메뉴들을 선택하면 그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서버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유저, 그다음에 유저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그 레이어, 계층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서버, 하드웨어 프로 내지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존재하죠. 그리고 나면 유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렇게 유저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유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도 있고요. 단일 유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서버를 사용하는 어떤 이런 유저 앱 내지는 이제 유저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서버 베이스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느 비즈니스가 있으면 그 비즈니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서버를 개발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저 애플리케이션 내지는 이제 어카운트와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이게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서버 중심의 이제 비즈니스 방식이 이렇게 돼 있었죠. 요 방식이 이제 최근에 오면서 그 서버 기술 내지 인터넷 기술이 계속 진화하면서 과거에는 서버 간의 통신이나 협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최근에 서버들은 이제 다양한 다른 서버들과 아주 긴밀하게 인터랙션을 하죠.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하고 작업을 서로 이제 지원해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전 구조에서는 하나의 서버를 중심으로 버티컬하다고 하죠. 그 데이터베이스 있고 서버 있고 유저 애플리케이션 있고 유저가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적이죠. 위에서 아래로 딱 연결되는 영역이 딱 나오고 옆에 서버하고 굉장히 무관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이런 인터랙팅 또는 코오퍼레이팅 서버들이 나오면서 이 서버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서버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한 동시에 챌린지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진화를 하게 되면 이제 최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 인더스트리 4.0 산업혁명 4.0 여기로 오면서 서버들이 이제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버가 이 다른 이제 이전에 설명했던 건 유저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유저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나 이제 이 어떤 무슨 시설물 등은 서버가 이제 독자적으로 오토매틱하게 관리를 하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유저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서버와 혼자 독자적으로 있으면서 이런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하드웨어 디바이스, 뭐 건물, 뭐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서버들이 이제 인더스트리 4.0 내지는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중요시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24시간 쉬지 않고 1년 365일 작동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유저들이 이 서버하고 이제 이
통신이 되는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시키거나 가동시켜서 이 서버를 이제 관리하거나 서버에 이제 설정을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핸드폰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특수한 이제 디바이스를 사용하기도 해서 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다른 서버는 이제 또 다른 것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뭐 가축들을 관리하는 뭐 내지는 사람 건강, 헬스케어를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저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헬스케어 시스템 같은 24시간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환자가 시스템한테 야 지금 뭐 해라 뭐 이렇게 명령하진 않죠. 그러니까 환자가 잠자는 동안에도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있고 뭐 이런 걸 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저 앱이 있고 거기 유저가 이렇게 있어서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최근, 그다음에 향후 미래에 이제 부각된 이제 서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버를 이제 그때 좀 개략적인 건 살펴보았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서버 자체를 하나 보게 되면 서버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서비스의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버가 관리하는 이런 리소스들이 있으면 그런 리소스 매니지먼트하는 이제 그 바텀 레이어, 바닥 레이어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서비스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 개 서비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벨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 가면 레이어가 7 레이어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레벨 네트워크는 굉장히 상위 레벨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유저 앱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외부에서 이 서버에게 무슨 리퀘스트가 있게 되면 내부에 있는 서비스가 대응해서 그 작업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외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이걸 서비스를 이제 이 서버 내에 있는 이제 그 서버 내에 있는 서비스들이 그 일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유저 앱으로부터의 요청뿐만 아니라 다른 서버로부터의 요청도 이제 서버 내에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처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를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내부 이제 설계가 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서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Node.js가 이런 이제 미래지향적인 서버들을 이제 개발하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런 서버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제 전통적인 서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스태틱합니다. 그러니까 즉 서버를 만들 때 이제 서비스들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만들면 그 서비스들은 딱 고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짜 있어 새로운 요구사항 내지는 외부에서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이벤트 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서버들은 이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반해 이벤트 드리븐 서버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개념의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드리븐 서버를 만드는 데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언어보다는 이 Node.js가 월등히 이제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ode.js를 배운다라는 것은 이벤트 드리븐 서버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Node.js에서 서버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적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트리거. 그러니까 이 이벤트 드리븐 서버라는 것이 있고 그 이벤트 드리븐 서버 안에 여러 개 서비스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내부에 있는 서버의 기능을 작동되도록 이제 트리거링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크게 리퀘스트, 그다음에 리스폰스, 그리고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 서버의 외부로부터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 외부라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뭐 하드웨어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서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로부터 이게 들어오게 되면 Node.js로 만든 서버는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리고 이제 이벤트라는 것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이벤트로 어, 이제 어떤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그 대응하는 이제 액션들이 이제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즉 외부에서 이 서버에게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온 거죠. 그럼 그게 이벤트처럼 작동이 돼서 서버를 트리거링 하는 거죠. 그러면 서버는 그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서비스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스판스에 대응되는 건데 리스판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버가 외부에 있는 다른 서버에게 내지는 다른 무슨 뭐 컴퓨터 시스템에게 뭔가 리퀘스트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해달라고 보냈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는 사실은 이 서버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 리퀘스트를 받은 서버가 상황에 맞게 처리하고 응답을 주겠죠. 그래서 언제 응답이 올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리스판스가 언제 올지는. 그래서 이 이벤트 드리븐 서버에서는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블락킹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리퀘스트만 보내고 다른 일 하는 거죠. 그리고 리스폰스가 도착하면 콜백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서비스죠. 그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리스폰스가 도착하면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도착하면 서비스를 갖고 대응하고 외부로 보낸 리퀘스트가 응답이 도착하면 리스폰스가 그러면 그 리스폰스에 대응해서 콜백이 이제 실행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외부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겁니다. 하드웨어가 뭐 그러니까 예전 센서가 이제 그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센서가 뭐를 디텍트한 거죠. 그게 이벤트인데 그러면 그 이벤트에 대응돼서 처리되는 이제 그 서비스 코드 뭐 이런 것인데 그걸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데 그 이벤트 핸들러가 이 이벤트에 대응해서 이제 액션으로 실행되어지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서버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Node.js로 만들어진 서버는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어떤 요청, 무슨 사건 뭐 이런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리액션으로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그렇게 설계되어진다 보면 되죠.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벤트 드리븐 서버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이벤트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외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 때문에 Node.js에는 서버 코드는 어떤 사전에 정의된 컨트롤 플로우를 따라 움직이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대신 어떤 리퀘스트, 어떤 리스폰스가 발생이 되면 그냥 그 발생 사건에 대응해서 내부에 대응되는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코드가 먼저 실행된다. 그런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트리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액션이 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의된 컨트롤 시퀀스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에 이제 서버 코드 내부는 인터넷 서비스, 콜백, 이벤트 핸들러들이 있어서 리퀘스트나 리스폰스가 이제 딱 외부로 그 리퀘스트나 리스폰스가 받아지면 거기에 대응해서 곧바로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이런 서비스나 콜백이나 이벤트 핸들러가 이제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인디펜던트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이벤트가 동시에 막 생겨나면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시퀀셜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으로. 이걸 이제 도식으로 좀 보면 이벤트 드리븐 서버가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리퀘스트가 발생하면 이게 서버로 오죠. 그러면 이 리퀘스트에 대응되지는 서비스 코드가 있어서 그게 실행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뭔가 리퀘스트를 보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리스폰스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온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도착되는 것 자체도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가 도착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콜백이라는 건데 이제 콜백이 이제 불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면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이벤트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벤트라는 것들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이벤트 핸들러가 이렇게 작동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이제 이벤트도 있고요. 다른 리스폰스도 있고 다른 이제 리퀘스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드리븐 서버는 안에 다양한 코드들이 있죠. 이 코드들이 이렇게 어떤 시퀀스를 이루어서 뭐 어느 순서로 실행되고 이런 식의 설계라기보다는 이렇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이 콜백이나 서비스나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시키는 트리거, 이게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벤트, 이게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돼서 그냥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코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코드인데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언어들은 이런 식으로 코딩 짜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코딩인데 이게 흥미롭게도 Node.js는 이런 방식의 코드를 개발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서 너무나 쉽고 어떤 의미에서 매우 직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Node.js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벤트 드리븐 서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de.js로 만든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서버가 돌아가는 그 하드웨어 서버에는 하드디스크나 와이파이 같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내지는 이제 BLE, 블루투스 뭐 이것도 있고요. 마우스 같은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쓸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앱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버 내에 어떤 서비스 코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저 앱에서 이 어떤 펑션이 실행돼 가지고 이 서비스 호출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스폰스를 그냥 곧바로 보내는 거거든요. 서비스는. 그러면 이 유저 앱에도 이제 콜백이 있어서 이걸 응답하게 하는 이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이 서버 이 코드 내에서 다른 서버에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호출하고요. 거기에 응답이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콜백이 이제 불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비스와 콜백이 이제 따로 되어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뭐 이 하드디스크 같은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과 같은 이제 리퀘스트를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내지는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보내고 거기로부터 이제 그 처리가 돼서 리스폰스가 오면 그때 이렇게 콜백이 불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IO 디바이스가 이제 그 연결이 돼서 이게 되어 있으면 이게 OS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서 뭔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이렇게 이제 이 OS를 통해서 이 서버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이벤트 핸들러가 이렇게 호출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BLE 디바이스가 있으면 연결이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보내는 기능이 OS에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벤트 드리븐 서버를 만들게 되면 이제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상해야 될 구조입니다.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요점은 이 노드.js로 만들어진 서버 외부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오거나 리스폰스가 오거나 이벤트가 오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노드.js로 만들어진 서버 코드는 이렇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각각의 사건에 대응해서 이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조의 서버를 만드는데 매우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타입이 없다. 타입리스란 언어가 갖는 상당히 심각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드.js가 이제 서버 언어로서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보면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보면 노드.js는 크게 에이싱크로너스 IO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식으로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이벤트 내지는 트리거라는 말에 의해서 이제 뭔 일이 벌어진 것이 대부분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이제 그 처리된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콜백이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것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또 있는데, 요거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콜백하고 좀 다른 거죠. 콜백은 서버에서 외부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러면 그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벤트가 날라오는데, 이 이벤트가 언제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콜백을 만들어서 이제 대응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데,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벤트는 리퀘스트에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벤트 유형들을 다 정해 놓으면 외부 시스템에서 그 이벤트를 디텍트하면 그 이벤트에 대한 노티피케이션 방식으로 이제 서버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서버는 그 이벤트를 받고, 그리고 나면 그 이벤트들을 처리한 핸들러들이 이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핸들러를 호출함으로써 이제 대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이벤트 드리븐 서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개념적으로만 살펴봤고요. 뭐 그렇게까지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벤트 드리븐 서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이제 IoT라든지 미래 어플리케이션, 4차 산업혁명, 뭐 스마트 시티 같은 데는 아주 중요한 그 유형의 서버입니다. 과거의 서버들이 하지 못하는 일 하는 서버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제 진화할 수 있는 서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고, 이후에 이제 노드.js의 예제 코드를 가지고 실제 서버들을 만들어 보게 되면 오늘 얘기했던 이제 그 이벤트 드리븐 서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